이중섭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단지 소를 그린 화가,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자체가,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나라의 역사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참 슬픈 역사. 온몸으로 겪어온 예술가로서는 겪기 힘든 삶이었어요. 저는 제주도가 이 서귀포가 참 좋아요. 항상 저한테는 색다르거든요. 저한테는 작은 외국. 서귀포는 저한테 휴식과 또 일,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책임감을 선물해준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언덕길이고 제가 좀 더워요. 그래가지고 숨이 찬데 저랑 조금만, 너무 깊이 알면은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테니까 살짝, 하지만 이 아기자기한 거리, 이쁜 거리를 저와 함께 한번 구경해 보시죠. 갈까요? 제가 지식은 짧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4개가 걸려 있는데요. 첫 번째, 흰소. 이중섭 하면 생각나는 작품이죠. 그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작품만 아실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강하고 힘이 솟구치고, 사람들은 이 작품이 되게 공격적이고 강한 이미지로 있는데 이중섭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눈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그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뭉클뭉클한데, 그 대본의 사이에 나레이터를 넣은 게 그분이 직접 하신 말. 저 눈이 너무 슬퍼서 엄마가 이렇게 소를 일을 시키라고 했는데 얘를 쉬게 하고 자기가 일을 했다고. 그런 되게 여리신 분이셨어요. 두 번째 작품, 해와 아이들인데 저렇게 아이들을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아이들을 좋아해서라기보다 그분 내면이 아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기보다 그냥 예술 혼 덩어리,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하지만 그분이 너무 큰 우리나라 비극 2개를 관통을 하셨잖아요. 일제강점기, 또 6.25. 게다가 막내 아들로, 아주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형조차도 잃고. 이 작품도 너무 유명하죠. 길 떠나는 가족. 이중섭 선생님의 일대기를 담은 연극,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그 제목이 바로 길 떠나는 가족인데, 일사호텔 때 피난했을 때 그 모습을 아주 행복하게 표현을 한 건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밝은 색에 밝게 그리려고 해도 그분 삶 자체가 이렇게 슬퍼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도 슬픔이 묻어나요. 특히 외설 시비에 붙었던 저 여성의 가슴이라던가 아이의 그 고추? 이런 게 저는 그래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여성의 가슴이 그냥 외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가슴?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피난 내려오면서 어머니를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형도 행방불명이 됐고, 그래서 항상 여성을 그릴 때는 저렇게 가슴을 두각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고요. 예, 짜자잔, 서귀포의 환상. 여러분 이 작품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서귀포에 와서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초상화. 저는 그 말이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4.3 항쟁 때 맞나요? 용어가? 그때 돌아가신 그런 분들 영정사진을 그려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추상화 화가였는데 자연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또 사람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분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서귀포의 10달이라고 합니다. 왜냐, 가족들과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림 다음에 시가 전시되어 있네요. 역시 서귀포가 왜 문화의 도시가 되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또 낭만도 있고. 이중섭 화가 선생님 한테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 화가 친구도 있었지만 문인, 시인이랑 문필가들이 있었어요. 구상 선생님, 또 광림. 그분들의 시와
그 소설, 뭐 수필은 어마어마하죠. 구상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중섭 선생님 일기를 보면 구상 선생님을 되게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태응이라는 친구한테 뒷담도 했대요. 그 이중섭 관련한 작품이나 연극이나 또 제가 오페라 이중섭 전에 오페레타 이중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광림이란 캐릭터거든요. 제가 광림이란 캐릭터를 찾아내고는 문필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중섭 선생님보다는 나이가 몇 살 어리다 그러나요? 나이가 적은 분이셨는데 그 이중섭 선생님한테 담배도 선물도 많이 하고 그분이 은지화, 그러니까 담배갑 안에 있는 은색, 은지를 매번 갖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면서 미군들이 피난한 담배 껍질을 매번 갖다 주고 또 하나는 이중섭 선생님께서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저는 솔직히 정신착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 충분히 그런 돌발 행동들을 할 수 있겠구나. 와이프 마사코도 결핵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고 아들 둘도 돌려보내고 여기서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아꼈던 분인데 공산주의자로 오인을 받고 그리고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비판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비판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림도 팔리지 않고 또 하나는 또 산다고 가지가 놓고 돈은 안 주고 그런 상황에서 다 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광림이한테 네가 갖다가 태우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광림 선생님께서 안 태우고 자기가 보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섭 선생님 작품 중에 광림 선생님이 내놓은 작품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저는 너무 진짜 진짜 이중섭을 친구 선배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가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한번 둘러볼까요? 아직 볼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역시 맨홀도 예술입니다. 여기 보도블록도 보실래요? 현무암 은지화로 되어 있어요. 은지화의 소재 아이들. 이것도 길 떠나는 가족이네요. 길 떠나서 서귀포에 정착하셨나 봅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예뻐요. 그 현무암에 그다음에 초록색 나무에 이중섭 선생님께서 사셨던 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촬영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도 서귀포 하면 환상이 있거든요. 뭔가 특별함? 우리 선배님을 우리 예술가로서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이중섭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행복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음악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중섭 선생님 친구 중에는 음악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필가, 화가, 시인 함께 다니셨는데 그때는 그게 낭만이었대요.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예술을 얘기하고 또 사회를 지탄하고 서로 반성하고 또 계몽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오페레타 이중섭은 마사코, 그러니까 일본인 안에 이중섭 선생님께서 남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남에서 온 덕스러운 여자 이름을 지어주신 아내와의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오페레타에는. 근데 저는 오페라로 바꾸면서 사랑도 너무 귀중하죠. 가족도 귀중했지만 그 친구들의 그 예술가끼리 모여서 그 이중섭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의지, 그리고 이중섭을 좀 이 사회에 숨기지 않고 내보내고자 했던 그 친구들의 의지를 저는 우정, 사랑 그거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힌트를 얻었다면 오페라 라보엠입니다. 저는 이런 라보엠 같은, 물론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 이야기도 있었지만 쇼나르, 마르첼로, 콜리네, 로돌포 4명의 예술인의 삶을 얘기한 그런 오페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다시 한번 쓴 게 바로 오페라 이중섭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집으로 한번 들어가시죠. 그냥 이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예전에 누가 이런 데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저더러 일주일만 살면 넌 안 산다 그럴 거야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봉숭아네요. 예전에 봉숭아로 손톱에 물들이기도 했는데 요즘에도 드리나요? 바로 여기가 이중섭 선생님께서 10달 동안 사셨던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이중섭 선생님의 소유는 바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만큼. 아 어떡해. 아이 그만. 아 나 왜 여기만 하면 눈물이. 이거는 편지. 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페라 이중섭 보러 오시면 이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무대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똑같게 만들었어요. 새벽에 엄마를 그리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이 딱 이 집 앞에서 나와요. 가장 아름다운 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하나는 남덕이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이 집 앞에서 하죠. 근데 가라고 하세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철딱선이 없는 분, 정말. 원산 대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가서 또 일본 부잣집 딸 셋 있는 셋째 딸을 또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요. 지금도 솔직히 교포들이 한국에서 와이프를 데려가면 그 생활이 굉장히 힘들 텐데 그 당시에 일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것도 일제 강점기 시대 1937년인가 9년. 게다가 한국에서 살아요. 원산에서 또 결혼식을 해요. 그것도 여러분 네이버나 이렇게 처음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중섭 선생님이랑 마사코, 야마모토 마사코, 이름은 남덕 두 분이 전통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6.25를 겪고 또 피난을 내려오고 1.4.5태 때 저는 남덕이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사랑 하나만 믿고 온 거죠. 그분도 참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용감한 거지 굉장히 아담하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술을 같이 전공을 했고 아버지가 출판사를 했고 그 시대에 세상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제주도까지 피난을 내려가요. 내려가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 전보를 받고 게다가 자기도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면서 안 되겠다,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가라고 하죠. 중섭 선생님께서 잡지 않고 가라. 자기의 무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언젠가는 꼭 일본으로 돌아갈 거다, 부자가 돼서. 그런 또 일기를 쓰셨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대본화하면서 되게 너무 그 말이 아무 말도 아닌 듯 하면서 너무 눈물을 흘렸던 게 이 그림을 팔아서 남덕이 원피스도 사줄 거고 태성이 자전거도 사줄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써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도 그 말을 넣었는데 그만큼 욕심도 없었고, 그리고 그림을 사간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다 공짜로 나중에 줘. 그리고 또 그런 말, 술 한잔 사 하고서는 그렇게 그림을 넘기셨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막 안달이 났지. 그리고 일본에 보러 갔다가도 불법 체류 신세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처가에 돈을 많이 빌리는 바람에 장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너무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마사코가 남덕이가 무섭다고 친구들한테,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편과 와이프의 그 갈등이 아니라 그 책임감을 다 못하고 약속을 못 지켜주는 그 가장, 남편으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와이프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마다 막 악몽, 남덕이가 귀신이 돼서 나왔고 나를 죽일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었고요. 더 얘기하면 오페라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건가요? 이중섭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나타낸 다 이야기를 들려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한 12부작으로 뭐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는데, 오페라의 특징은 음악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요약된 부분, 그렇다고 뭐 단편적으로 쭉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는 좀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여백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지?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내가 이중섭이었다면 이중섭이 저런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마 중요한 부분들 2시간 안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거리에 왔으니까 그래도 여자인지라 아줌마인지라 쇼핑을 해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중섭 선생님 작품으로 기념품으로 사고 싶은데, 냄비 받침이 5,000원이에요. 근데 흰소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이걸 어떻게 냄비 받침을 하겠어요? 아까워서. 너무 이쁘다. 소를 좋아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스페인의 황소 뭐 그런 소 투사들과 싸움을 하는 싸움소들과 비교를 하시는데, 소를 좋아한 이유가 그 우직함, 강함, 하지만 참을성, 이게 너무 한국 조선인들의 성격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소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같이 하면서도 소를 쉬게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회초리를 맞았다는 그런 일기도 내용도 나오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 첫 번째 작품이 섭섭이 보이는 풍경이거든요. 이게 표현주의로 분류되는 작품인데, 그 뭐 연구가들이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 작품을 표현주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섭섭, 이것도 아마 오페라에 오시면 이 작품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오페라 이중섭은 그림과 음악,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아세요? 그 소품으로 쓰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렸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면, 제가 그렸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 스케치 있는 거에 제가 덧칠을 했습니다. 직접. 이중섭과는 관련은 없지만 너무 이쁘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우리 엄마 사다 주면 좋아하겠다. 동백꽃이네요. 주부니까 냄비 받침을 하나 살게요. 나 부부 좋아해요. 네. 예, 부부랑. 부부하고 흰소. 네네. 부부 때문에, 작품 부부라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오해를 사셨거든요. 남과 북이라고 해놓고. 예, 사장님이 저 봐서 전율이 돋았대요. 이게 왜 호사? 그만 찍어도 되겠죠? 직접 오세요. 제가 더워서 설명도 못 해드렸는데 직접 오세요. 직접 오시면 카페들도 있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산하긴 하지만 커피숍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사는데 리프레시, 다시 이런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서귀포 이중섭의 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